요즘은 결혼계약서라고 따로 작성한다고까지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남편과 서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는지, 게다가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으니까 더 조심스러웠어요. 사실 그 정도는 무리한 얘기가 아니잖아요. 그때는 남편도 저에게 아주 흔쾌히 얘기해줬고요. 근데요,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홀로 쌍둥이 옆에 두고 지내다 보니까 결혼 전에 계약서를 한 장 작성하는 것도 그리 유난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.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.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. 사실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는 부유한 편이긴 한데 혹시라도 남편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해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부모님께서도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남편도 큰 부담 없이 잘 만나 뵈었어요. 그리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. 시댁은 옛날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어요. 아버님은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부부와 같이 살고 계셨어요.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누이 부부와 시어머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어서 와요. 오늘 날 고생했어요. 편하게 들어와요. 안녕하세요 어머니, 처음 뵙겠습니다. 유이진이라고 합니다. 시댁 식구들은 저를 온화한 미소로 따뜻하게 반겨줬어요. 식사도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편하게 식사했어요. 남편은 간간히 저에게 갈비찜에서 뼈도 발라서 먹기 좋게 잘라서 앞접시에 놔주고 생선도 발라서 주고 저를 잘 챙겨줬어요. 차를 마시면서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어요. 한참 대화 중에 신우이가 하는 말이 승준이가 연상이라고 해서 솔직히 나이 들어 보일 줄 알았는데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젊어 보이시네요. 보톡스, 필러 이런 거 맞으세요?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옆에서 시어머니가 신우의 옆구리를 팍 치더라고요. 아니 칭찬이에요. 너무 멋지고 세련되고 동안이라서요. 그러더니 옆에서 신우의 8살 아들이 제 옆에 오더니 제 어깨를 살짝 톡톡 두드려 쳐다보니 예비 숙모 돈 많다면서요? 저 이번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엄마가 예비 숙모 오면 얘기해보래요. 저 사주실 수 있어요? 그러더라고요. 어머, 얘 엄마가 언제 그랬어? 얼른 옆에 오지 못해? 신우이가 당황스럽게 아이를 혼내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. 남편 조카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니면서 놀더라고요. 어머, 우리 집이 손주가 제 하나라서 좀 오냐오냐 키웠어. 어린애가 한 마리니 신경 쓰지 마. 시어머니는 수습이나 하는 것처럼 당황스럽게 말하더라고요. 그래, 아버님이 의사시라고? 아플 때 걱정 없겠네. 건강관리는 문제 없겠구나. 네, 조그맣게 병원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. 아유, 그럼 이제 가족 되면 우리도 건강 문제는 없겠네. 사돈분들이 다 의사시네. 저는 멋쩍게 웃고 말았어요. 남편은 그 말에 수습하는 것처럼 어머니,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. 그리고 예비 장인 장모님께 아직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무슨 건강검진 소리를 하세요. 좀 이상했어요. 이 집은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수습하는 것 같아 보였죠. 그래도 남편만은 저에게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.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시는데 승준 아빠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보내고 제가 건강에 좀 예민해지더라고요. 우리 사돈께서 대학병원 교수님이라고 들었어요. 제가 다른 건 몰라도
건강은 잘 체크하고 싶은데 매년 건강검진은 거기서 받을 수 있을까요? 그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. 그리고 남편이 또 멋쩍게 웃으면서 어머니께 어머니,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. 제가 잘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. 라고 또 수습하더라고요. 순간 부모님과 언니 표정을 봤는데 언짢은데 애써 표정 관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. 저도 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 자체만으로는 좋은 사람이라 결혼 결심하면서 물을 생각은 없었어요. 어차피 한평생 매일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편이라면 괜찮을 거로 생각했어요. 부모님은 탐탁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래도 사위는 좋은 사람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냐고 하고 계속 결혼 진행시켰죠. 상견례가 있고 난 며칠 후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. 그날 내가 그 자리에서 사돈분들께 무례를 한 것 같다. 승준 아빠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나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. 네가 좀 이해해 주렴. 사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시어머니께서 전화까지 하시며 죄송하다고 하시니 저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. 신혼집은 제가 예전에 청약으로 마련했던 집이 있었어요. 그동안 월세 놓고 월세비로 또 돈 모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었는데 세입자 내보내고 저희가 신혼집으로 올 수리하고 들어가게 됐어요. 저희 남편은 신혼집 값을 버티지 않아서 리모델링 비용만 대기로 했고요. 나머지 혼수는 시댁에서 채워주겠다 하시더라고요. 예단은 생각보다 크게 요구하시진 않으셨어요. 예단비도 꾸민비야라고 적당히 돌려주셨고요. 제가 3천만 원 넣어드렸는데 그 중에 2,500만 원을 돌려주셨으니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린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괜찮다 거절하셨고 그런 모습이 좀 솔직히 감동이었습니다. 저는 제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뭔가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셨거든요. 그러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좋은 사돈을 만난 것 같다며 그제서야 안도하셨고요.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인 마음으로 결혼식까지 진행했습니다. 그렇게 저는 35살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이라 그런진 몰라도 결혼 생활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지냈어요. 남편은 제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안일도 음식도 거의 도맡아서 했고 주말에는 멀리 여행도 가면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갔어요. 간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화하긴 했지만 이제 뭐 가족이니 안부차 연락하는 정도였어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 초반엔 시댁에서 정말 아무런 간섭이 없었습니다. 가끔 연락드리면 바쁜데 뭐하러 연락하냐고 하실 정도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수록 저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 임신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한 1년 지나니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일하면서 불임 클리닉도 다니고 노력 많이 했어요. 몇 번의 시험관 끝에 저에겐 쌍둥이가 생겼는데 말은 이렇게 한 줄로 끝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.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 지쳤었고요. 그래도 너무 다행스럽게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그땐 정말 무척이나 행복했어요. 양가 어른들도 좋아해 주셨고요. 그런데 입덧도 하고 쌍둥이라 그런지
빈혈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. 하혈도 조금씩 비추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저보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걸 멈추고 아이에만 집중했어요. 그렇게 재택근무하면서 극도로 안정을 취하며 있었습니다. 남편도 제 옆에서 밤이든 낮이든 열심히 도와줬죠. 화장실에 갈 때면 남편을 깨워야 하고, 그래도 아직 신혼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부부가 되어가는 건가 싶었습니다. 그런 시간을 보내니 서로가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. 덕분에 임신 초기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고,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땐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보통 임산부의 만삭배만큼 커져 있는데 제가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있자 남편이 슬슬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예전에는 제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왔는데 언제부턴가는 한숨을 쉬고 피곤하다 그러고, 결국엔 친정엄마가 집에 오시게 됐지만 속이 많이 상하긴 했죠.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했어요. 남편도 사람이고 피곤하니 그러겠다 싶었죠. 근데 변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. 시댁에서도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. 시어머니랑 신우가 번갈아 가며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어요.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내가 요새 다리가 많이 아파서 허리 통증까지 있는데 너희 언니 한의원 어디니? 가서 침 좀 맞자꾸나. 저의 건강도 아이의 건강도 아닌 어머님이 본인 다리 얘기를 하시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일단 대답해드렸어요. 어머니, 저희 언니 한의원은 어머님 집에서 가시기엔 좀 머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세요. 아니면 정형외과 가셔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시고 물리치료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? 그럼 사돈네 통해서 예약 좀 해주렴. 내일이 좋겠구나. 그 병원 교수님이시니 빠르게 할 수 있지. 직원 할인 이런 것도 되니? 간 김에 영양제도 좀 맞고 오고.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냥 동네 병원이 더 빠르세요. 아무리 저희 부모님 백으로 빨리 진료를 보신다 해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.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세요. 에휴, 의사 사돈 있으면 뭐하냐. 하나 도움도 안 되고. 만삭의 몸으로 그런 전화를 받고 있으니 저도 짜증이 솟구쳐서 어머님에게 그랬죠. 어머니,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도움이 안 돼요?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뜻대로 다 해드려야 하나요? 그러자 어머님은 곧바로 성질을 내시며 어머, 너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버릇없이 기어오르네. 너 시애미가 만만하지? 너 우리 집 니네 집보다 능력 없다고 무시해? 아이고, 내가 며느리한테 무시받고 사네. 아이고 승준 아버지,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여태껏 당신 곁으로 안 가고 이러고 살고 있나 몰라요. 능력 있고 집안 좋아서 나이 많아도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나를 무시하네. 아이고,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. 몇 시간 후에 이번엔 신우이가 전화하더라고요. 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 무시해요? 미쳤어요? 우리 엄마가 언니네 친언니 한의원에서 침 좀 맞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사돈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. 우리 엄마가 좀 좋은 데서 진료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닐 것 같아요? 언니는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인성은 안 컸어요? 결혼을 했으면 시어머니도 부모예요. 마치 신우가 제게 훈계하듯 목소리 깔면서 그러기에
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너무 심하셨네요. 저희 언니 병원은 어머님 집에서 멀어서 가까운 데로 가시라고 했고, 아니면 정형외과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물리치료 받아보시라고 했는데, 그것도 저희 부모님 병원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가씨도 아시다시피 태학병원이 동네 병원도 아닌데 예약 없이 당장 진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엑스레이 찍고 치료받고 그러면 동네 정형외과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와서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르실 거라고 한 건데, 그게 무시라고요?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. 언니가 언니네 가족들에게 진료 못 받게 한다고, 시엄 말기를 개똥으로 한다면서 무시한다고 했고, 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했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들었으면 언니가 그런 의미로 말을 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겠죠. 예의 갖추고 말 똑바로 하세요. 하고는 팍 끊어버리더라고요.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다 말했고, 자기가 봐도 시어머니가 뭔가 오해하고 들으신 것 같다면서 자기가 연락드려서 해결할 테니 속 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날 신우이한테 카톡이 왔는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신우가 꼬랑지를 확 내리면서, 오빠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좀 예민하셨던 것 같긴 해요. 저도 엄마 말만 듣고 언니 오해해서 미안하고요. 엄마도 기분 풀렸고 저도 잊을게요.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오해 안 하시게끔 잘 말씀해 주세요. 그래서 저도 일단은 넘기기로 했죠. 아가씨, 저는 처음부터 오해할 만하게 말씀드린 게 없어요. 그렇지만 잘 풀렸다고 하니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말할게요. 그리고 얼마 뒤 어린이날이 돌아왔는데 시댁의 손주가 그 8살 남자아이 한 명이라 아주 애지중지하거든요. 이번엔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. 언니, 결혼하고 첫 어린이날인데 우리 준수 어린이날 선물 하나만 사주세요. 언니 돈 많잖아요. 뭐 그래요? 준수가 뭐 갖고 싶대요? 아니, 애가 레고를 좋아하는데요.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로 레고랜드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언니가 레고랜드 비용 좀 해주세요. 준우한테는 숙모 선물이라고 할게요. 그래요? 그럼 준우 레고랜드 입장권만 하면 되죠? 언니, 거기 춘천인데 하루 만에 어떻게 가고 애 혼자 들여보내요. 부모인 우리도 같이 가야죠. 레고랜드 하루 숙박권하고 저희 가족 모두 입장권, 그리고 거기서 애 맛있는 것도 사줘야 하니까 경비까지 사장 숙모답게 시원하게 쏴주세요. 애 학교 가서 자랑도 좀 하게. 그러면서 마치 저에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하길래, 아가씨, 그렇게 못하겠네요. 그냥 준우 갖고 싶은 레고 있으면 하나 사줄게요. 저 지금 바쁘니까 레고 고르고 링크 보내주세요. 하고 끊었어요. 그랬더니 좀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얘기 들었다. 결혼해서 처음 어린이날인데 시조카 선물로 레고랜드 보내주는 게 그렇게도 돈이 아까웠니? 어머니, 무슨 말이세요? 저 준우 레고 사주기로 해서 고르고 보내달라 했는데요. 레고랜드는 돈 아까우니 레고로 때우라고 하면서 고르고 링크나 보내라고 했다던데, 넌 어찌 한 회사 사장이란 애가 그렇게 속이 밴댕이 속까지 좁니? 우리 집의 손주라고는 준우 하나인데, 물론 곧 손주가 늘어나겠지만 일단 지금은 준우 하나잖니. 나이가 많아도 능력 있어 허락했는데
이거 원 됐다. 그냥 안 받으마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. 열이 머리 끝까지 받아서 정말 김이 나는 듯이 정수리가 뜨거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만 당할 수는 없죠. 제 방으로 와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시댁 식구들이 한 짓을 말하며 저도 화를 냈어요.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 내가 왜 당신 가족 여행비까지 내줘야 돼?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내가 밴댕이라고? 호구로 생각한 거 아니고? 그리고 어머니 계속 나한테 나이 많다고 하면서 돈 쓰라고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?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또 자기가 시댁 가족들에게 잘 얘기하겠다고 하고는 끊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저녁에 시누이가 문자 보내면서 시조카가 이거 갖고 싶다 한다며 레고 링크를 하나 보내더라고요. 근데 그게 50만 원짜리였어요.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바로 구입해주고 보냈네요.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라 이 정도의 금액으로 사주지만 나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비싼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다음부터는 적당한 선의 가격대에서 사주겠다고 했어요. 또 뭐라고 연락 올 것 같았는데 웬일인지 알겠다고 하더니 어린이날 선물 고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답장 안 했어요. 그래도 일단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중간에서 정리를 하는 듯 보여서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.